2024 NFL 2주차 시즌, 드디어 스프레드 픽 커버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이 레이븐스의 홈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레이븐스가 마이너스 8.0이라는 큰 점수차로 현재 페이보리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레이더스의 경우 이 가드너 민슈와 이들의 오펜스가 저번주 LA 차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오프시즌에 우리가 모두 의심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은 면들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디펜스 또한 막강한 탤런트 맥스 크로스비와 크리스찬 윌킨스 이 스타 선수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를 지켜내는데 성공을 했지만 결국 후반전에 디펜스의 체력이 빠지고 오펜스에 그러한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패배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레이븐스전도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레이븐스의 오펜시브 라인진을 상대로 레이더스의 D라인이 경기 초반에는 좀 우세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대등하게 가는 장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이 경기 후반으로 가면서 레이븐스는 본인들의 그러한 템포를 다시 한번 찾지 않을까 싶고, 가드너 민슈가 이렇게 리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을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다가 오히려 턴오버가 나오는 등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레이븐스가 투포제션 이상의 점수차를 통해 이 경기의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레이븐스의 경우엔 이 개막전 경기를 하고 현재 이 본인들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레이더스를 상대로 이 게임 플랜을 준비해 올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레이븐스에게 충분히 이 커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픽은 레이븐스 커버입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LA 차저스와 캐롤라이나 팬터스인데요. 이 차저스와 팬터스의 경기는 팬터스의 홈에서 펼쳐지지만 원정팀인 차저스가 마이너스 5.0으로 현재 페이보릿입니다. 그만큼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저번주 1주차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지 않았죠. 이들의 디펜스는 이 뉴올리언 세인츠의 오펜스를 전혀 막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데릭 브라운이라는 이 팬터스 최고의 이 수비수가 이번 경기에서 아웃을 당하면서, 그리고 거의 시즌 아웃급 부상이라고 하죠. 이 부상으로 경기에 빠지면서 팬터스의 디펜스는 더욱더 얇아지고 더욱더 상대팀을 저지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 않나 싶어요. 또한 오펜스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들이 오프시즌에 많은 돈을 주고 이 오라인의 안정화를 깨했지만 인테리어 오라인이 아닌 이제는 이 레프트 태클 자리가 계속해서 이 시한폭탄처럼 터지는 매 스냅마다 터지면서 결국 브라이스 형이라는 쿼터백은 작년 시즌과 똑같습니다. 매 스냅마다 프레셔를 걱정해야 하고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이 선수의 퍼포먼스 굉장히 좋지 않고요. 포켓 아니든 포켓 밖이든 브라이스 형이 던지는 패스들 다 빗나가고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고 현재 이들의 오펜스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가장 의외였던 점은 사실 이 데이브 카날리스라는 이 감독, 새로운 오펜스 플레이 콜러가 브라이스 형의 그러한 1년차의 모습을 만약에 정확히 분석을 했다면 언더센터에 좀 세우고 플레이 액션에 도움도 받고 각종 스크린 게임이라든지 쿼터백 친화적인 그런 오펜스 플레이 콜을 해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지금까지 이 1주차의 모습만 봤을 때는 플레이 액션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계속 샷건 드랍백 패싱 게임을 소화를 시키는데, 물론 데이브 카날리스 감독의 의도는 알겠어요. 브라이스 형, 너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 이 NFL이라는 레벨에 있어서 너가 단신 쿼터백이고 그러한 것들은 너가 떨쳐내야 된다. 너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이 샷건 드랍백을 소화를 하고 프로텍션, 오디블 너가 다 조정을 해서 진정한 쿼터백이자 리더이자 이러한 선수로 거듭나기를 원한다 라는 의도를 통해서 실제로 MT 포메이션도 많이 소화를 시키고 대부분의 그러한 오펜스의 지분을 브라이스 형 스스로 판단하게 오펜스 플레이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브라이스 형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쿼터백이라는 거예요. 베이커 메일필드가 템파베이 벅스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 베테랑 출신으로 경험도 많고, 그러면 뭐 상대 디펜스를 어느 정도 해부할 수 있고, 오펜스에 대한 지휘권을 바탕으로 뭐 베테랑 리시버들에게도 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브라이스 형은 진짜 현재 도움이 필요한 쿼터백인 만큼, 이 데이브 카널리스 감독이 베이커 메이필드를 대한 것처럼 지금 브라이스 형을 대한다면 이것은 저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주차부터는 좀 다른 게임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팀인 LA 차저스도 사실 그렇게 좋은 분위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1주차에 레이더스를 상대로 이 뭐 스프레드 커버를 해내면서 결국 첫 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차저스의 1주차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들의 오펜스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았어요. 특히 전반전에 있어서 이들이 뭐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좀 혈이 뚫리기 전까지는 굉장히 답답했고, 뭐 3에 나오시고 계속 펀트만 차고 저스틴 허버트 그냥 공 한번 뿌리기도 힘들어 했어요. 그만큼 뭐 레이더스의 디펜스가 좋기도 했지만, 어쨌든 차저스의 오펜스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보다는 아직은 이 리시버진도 없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지금 크게 비춰지지 않나 싶어요. 제 픽은 이번 경기는 팬터스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팬터스 플러스 5.0인데 일단 차저스의 오펜스 그렇게 팬터스를 상대로 큰 득점을 거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1주차의 모습을 봤을 땐, 그리고 팬터스의 오펜스도 홈이니까 그나마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뉴올리언 세인츠와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만납니다. 이 카우보이스 홈에서 카우보이스가 마이너스 6.0으로 페이보릿인 상황인데요. 먼저 두 팀 모두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세인츠의 경우 저번주 홈 경기에서 이 캐롤라이나를 상대로 정말 엄청난 점수차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카우보이스 또한 이 원정 경기에서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를 상대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카우보이스가 다시 홈으로 돌아온다. 저는 이 홈의 카우보이스를 좀 믿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홈에서 이 덱 프레스캇과 시디램, 뭐 이지켈 엘리엇 이들이 이끄는 오펜스진이 그래도 한 30점의 득점은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카우보이스의 새로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뭐 마이크 짐머 코치가 이끄는 디펜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더블 A 머그셋을 기본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D라인의 스턴트, 이 패스러시를 통해 이 상대 O라인의 그런 패스 프로텍션을 방해하고 쿼터백에 대한 프레셔를 직접적으로 입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뉴올리언 세인츠의 분명 불안한 점, 저는 O라인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들고, 또 데리카라는 쿼터백이 이 프레셔에 대해 굉장히 취약한 쿼터백 중에 한 명이잖아요. 모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 클린 파켓에 대비해서 이 언더 프레셔 상황에서의 뭐 경기 뭐 스탯이든 퍼포먼스든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유명한 선수예요. 그만큼 카우보이스에게 좀 더 엣지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제 픽은 홈 카우보이스입니다. 마이너스 6.0 커버예요. 네, 다음 경기는 템파베이와 이제 디트로이트가 다시 한번 이 디트로이트의 홈에서 맞붙는데요. 이 두 팀은 뭐 유명하죠. 저번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와일드카드전에서 만났었던 두 팀인데요. 작년 시즌 그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도 8점 차로 이 라이온스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번 경기 라인이 7.5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작년 경기에 대해서 크게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벅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패싱 퍼포먼스를 저번주 선보이면서 벅스, 뭐 베이커 메이필드 뭐 대단하다, 뭐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상대팀이 워싱턴 커맨더스였다는 점도 분명히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워싱턴 커맨더스는 리그 최악의 세컨더리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뭐 마이크 에반스나 뭐 또 다른 뭐 맥밀런의 터치다운 패스나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그냥 진짜 템파베이 입장에서 꽁으로 먹었던 그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워싱턴의 커맨더스는 공략하기 쉬웠고, 현재 홈에서 상대해야 하는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벅스의 현재 라이트 태클인 뭐 루크 고데키라는 라이트 태클이 부상으로 아웃이 된 상황인데, 이 백업 라이트 태클이 에이든 허친슨이라는 리그 최고의 패스러셔를 상대해야 됩니다. 과연 이 매치업이 벅스에게 좋을까요? 저는 좋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베이커 메이필드와 이들의 오펜스진 분명히 좋은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들이 러싱 게임에 대한 발전을 보이기만 한다면 좀 더 밸런스 있고 좀 더 상위권 오펜스로서의 도약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러싱에 좀 기대하기는 저는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들이 1주차 경기에서 특히 뭐 아웃사이드 존 러싱, 이러한 존 러싱을 플레이함에 있어서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정말 이 존 러싱 스킴, 특히 뭐 스트레치성 이러한 러싱 스킴의 경우에는 결국 타이밍, 이 호흡,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기본이고 핵심이에요, 가장. 그런데 이들의 오라인즈는 다 따로 놉니다. 이들이 뭐 앵글 포인트가 다 따르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뭐 어떻게 뭐 더블팀 블락을 가고, 이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이들의 오라인즈는 좀 따로 노는 모습들이 보여져 있고, 이 러싱 블락이나 이런 러싱 스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만큼 이들의 러싱 오펜스가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이들이 만약 물론 뭐 좋은 패싱 오펜스 보여주고 있고 뭐 건재한 리시버진을 보여주곤 있지만, 라이온스처럼 이 그라운드 게임에 능하고 뭐 저번주 이 연장전에서 봤듯이 라이온스처럼 그라운드 게임에 능하고 이러한 피지컬한 타입의 게임으로 경기를 끌고 간다면, 그러한 팀들을 상대로 벅스는 충분히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라이온스 입장에서는 사실 별다른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본인들이 저번주 보여주었던 것처럼 런게임을 통해서 이 벅스라는 팀을 상대로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유일하게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토드 보울스 감독이 만들어내는 각종 프레셔, 블리츠, 이러한 것들을 상대로 제러드 고프라는 쿼터백이 만약 경기 초반에 흐름을 뺏기고 본인의 템포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어쩌면 벅스에게 유리하게 시나리오가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픽은 벅스 7.5입니다. 일단 이 터치다운 하나 이상의 점수 차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라이온스에게 좀 더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뭐 한 4점 차, 5점 차, 6점 차, 이 정도 수준 안에서 이 접전으로 끌고 가면서 베이커 메이필드가 다시 한번 이 승리를, 역전을 위해서 경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마지막 드라이브로 경기가 끝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인디애나 콜츠와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경기인데요. 이 패커스의 홈에서 패커스가 플러스 3.0으로 현재 언더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패커스가 언더독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이 이 경기 결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뭐 불과 뭐 몇 시간 전에는 조던 러브가 어쩌면 출전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들렸는데, 또 가장 최근 뉴스로는 조던 러브가 뭐 앞으로 몇 주를 쉴 수도 있다, 지금 굉장히 혼동되는 그러한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조던 러브가 결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픽을 꼽아 보겠습니다. 일단 조던 러브가 만약 결장했을 때 패커스의 쿼터백 뭐 말릭 윌리스가 나올 것인가요? 말릭 윌리스가 저번 주에 그 뭐 헤일 메리 찬스에 나왔을 때 말릭 윌리스라는 쿼터백은 그냥 공을 던지는 것도 익숙해 보이지 않고, 헤일 메리 패스를 던지는 것을 과연 이 쿼터백이 던질 수 있을까? 오히려 걱정하게 만드는, 시청자 입장에서 그 정도의 쿼터백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디애나 콜츠 입장에서 앤서니 리차드슨의 어깨 누가 막을 것이에요. 자이어 알렉산더 저번 주에 개털렸잖아요. 그냥 이번 경기에서도 콜츠에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원정팀인 콜츠를 선택하겠습니다. 콜츠의 마이너스 3.0 커버입니다. 네, 다음 경기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그리고 잭슨빌 제규어스와의 대결입니다. 잭슨빌이 홈에서 마이너스 3.0으로 페이보릿인 상황인데요.
먼저 브라운스의 경우에는 뭐 저번 주 에피소드에서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 드션 왓슨이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뭐 잭슨빌 제규어스의 오펜스, 물론 정신줄 놓고 그런 모습들 이번 연도에도 봐가지고 좀 화가 나긴 하는데요. 저는 이 팀이 더 잘 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브라운스를 상대로 홈에서는 이들이 좀 더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잭슨빌 제규어스가 자랑하는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 분명 드션 왓슨을 압박하는 데 충분할 것이고, 드션 왓슨은 또 한번 턴오버를 만들어내면서 이 제규어스의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 픽은 제규어스 마이너스 3.0입니다. 네, 다음 경기는 바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이 바이킹스의 홈에서 경기를 펼치는데요. 이 원정팀인 나이너스가 마이너스 5.0으로 현재 먼데이 나잇 풋볼에 큰 승리를 거두고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작년 시즌 이 업셋 매치업으로 불리던 그 경기이죠. 당시에도 이 나이너스가 엄청 큰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바이킹스가 업셋을 만들어내면서 이 리그를 놀라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번 경기도 어쩌면 저는 바이킹스에게 그런 승부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나이너스 입장에서 이 먼데이 나잇 풋볼을 펼치고 이 원정 경기를 뛰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바이킹스라는 팀, 이 나이너스라는 팀, 두 팀 모두 이 언더센터에서 플레이 액션 좋아하고, 그리고 이 와이드 존 러싱 스킴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팀으로서 공통점이 분명히 있고, 이 공통점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상대를 서로 분석하고 해부할 수 있는지 이 두 감독들은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나이너스라는 팀은 탤런트적으로 더 우수한 팀인 것은 당연합니다. 뭐 오펜스진, 뭐 디펜스진, 나이너스 분명히 대단해요. 하지만 바이킹스도 저번 주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들의 코칭진은 굉장히 훌륭하고, 이들의 선수들의 뭐 엑시큐션 굉장히 능하고, 분명 바이킹스 입장에서도 일격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찾아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바이킹스의 어쨌든 이들 샘 다놀드를 비롯한 이 선수들의 그런 호흡들, 와이드 존 러싱 스캠을 통해서 나이너스를 지속적으로 런 디펜스를 공략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물론 나이너스 막강할 겁니다. 막강할 거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이 케빈 오코넬 감독이 좀 잘 비껴내면서 이 기회들을 여러 번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제 픽은 바이킹스의 홈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바이킹스 플러스 5.0,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이 이끄는 바이킹스의 디펜스가 이 나이너스를 상대로 좀 턴오버를 그래도 한 번쯤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시애틀 시옥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이 패츠의 홈에서 원정팀인 시옥스가 마이너스 3.5로 현재 페이보릿인 상황입니다. 먼저 패츠의 경우에는 이 홈에서의 디펜스 퍼포먼스 분명히 기대할 요소는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주 이들은 신시내티 벵갈스 이 조버로우를 상대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조버로우가 진짜 정신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경기력을 선보였는데요. 시애틀 시옥스의 오펜스도 현재 오라인진이 좀 불안하고, 그리고 지노 스미스가 정신줄을 좀 못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패치의 디펜스가 충분히 압박을 가한다면 어쩌면 이 시애틀 시옥스의 오펜스가 득점을 올리지 못하도록 저번 주 경기처럼 그런 양상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에 이번에도 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자코비 브리셋과 뉴잉글랜드의 그 리시버진, 이들이 과연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를 잘 부숴낼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많고, 또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가 무서운 점은 이들은 턴오버를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타입의 디펜스라는 거예요. 물론 지노 스미스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리시버진
뭐 그냥 이름값에 비해 현재 평범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기회들을 디펜스가 가져오게 하면서 이 오펜스가 그 여러 번의 기회 중에 한 번씩 두 번씩 뭐 만들어내면서 결국 경기 자체는 이 시옥스의 큰 승리로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 픽은 시애틀 마이너스 3.5입니다. 다음 경기는 뉴욕 제츠와 테네시 타이탄스. 테네시 타이탄스의 홈에서 열리지만 이번에도 제츠가 마이너스 4.0으로 언더독이지만 페이보릿인 상황입니다. 먼저 타이탄스의 경우에는 이 윌 레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드렸지만 이 대부분의 플레이들을 잘 해도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이 큰 실수를 한다면 그것은 결국 잘한 경기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선수 때문에 경기에 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실책들을 윌 레비스가 했기 때문에 좀 좋지 못한 1주차를 보냈다, 너무 좋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타이탄스의 오펜스, 새로운 리시버도 추가를 하고 또 디펜스에서도 핵심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이 팀이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무언가 확실하게 커버 승리를 해내고 무언가 이끌어갈 만한 팀이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뉴욕 제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긴 해요. 이 팀이 슈퍼볼 컨텐더다라고 불린 것에 좀 비해서 이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력은 굉장히 좋지 못했고, 특히 로버트 살라 감독이 이끄는 이들의 디펜스, 만약 나이너스와 똑같이 러싱 게임으로만 타이탄스가 경기를 풀어가길 원한다면 어쩌면 또 한 번 100야드, 200야드 러싱 야드를 허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츠의 이 슈퍼스타 선수들이 가진 그러한 힘들, 비록 코칭이 좀 형편없더라도 이 선수들만으로도 이끌어가는 능력들이 타이탄스보다는 좀 더 저에게는 끌립니다. 그리고 이 에런 로저스의 경기력, 말들이 많긴 하지만 어깨 자체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 에런 로저스가 이번에는 좀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론 저는 아직도 그의 모빌리티라든지 그런 발에 대한 부상 이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그 부분이 제일 의심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서는 좀 더 여유 있는 모습을 통해 이 소포머 시즌에 접어든 윌 레비스를 한 수 가르쳐주는 경기를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뉴욕 제츠, 원정이지만 마이너스 4.0 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뉴욕 자이언츠 그리고 워싱턴 커맨더스와의 디비전 라이벌 풋볼 경기입니다. 이 워싱턴이 홈에서 마이너스 2.0으로 이 페이보릿인 상황인데요. 사실 이 경기는 진짜 사실 보는 사람이 패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망가진 두 팀의 대결인데요. 뉴욕 자이언츠의 경우에는 이 데니얼 존스의 진짜 악몽 같은 그 경기, 아마 저번 주 경기를 보신 이 뉴욕의 팬분들이라면 자기 눈을 진짜 찌르고 싶었을 정도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물론 덱스터 로렌스 아직도 뛰어나요. 하지만 이 오펜스 데니얼 존스를 보고 있으면은 눈이 썩는 그런 상황을 이 연출이 계속해서 될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 있어서 저는 기대하는 것은 워싱턴 커맨더스의 디펜스가 너무나도 형편없어요. 댄 퀸 감독의 디펜스 굉장히 존 커버리지 베이스로 이 원아이 커버리지 커버 1, 커버 3를 오가면서 이 굉장히 단순한 디펜스를 사용하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댄 퀸 감독은 결국 단순한 디펜스를 펼치면서도 이 강력하게 이 프론트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댈러스 카우보이스에서는 이들의 프론트 라인이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통하는 모습이었지만, 워싱턴 커맨더스는 현재 이들의 D라인,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인 데론 페인과 조나단 알렌, 좋은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프레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생각보다 이름값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떨어지는 이 D라인의 프레셔 때문에 워싱턴 커맨더스가 가진 이 불안한 세컨더리진에 대한 문제점이
저번 주 이 템파베이 벅스와의 경기에서 크게 드러나기도 했었죠. 만약 데니얼 존스라는 쿼터백이 진짜 좀 더 시간이 많기만 한다면 뭐 말릭 네이버스라든지 뭐 데리우스 슬레이튼이라든지 이러한 리시버들을 통해서 뉴욕 자이언츠에게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워싱턴 커맨더스의 오펜스 제이든 다니엘스가 이 1주차 뭐 루키들 중에서는 가장 나았다라고 평가를 받긴 하지만 패싱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쿼터백이죠. 반면에 계속해서 체크다운 패스, 뭐 스크린 패스 이러한 것들만 던지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단순하게만 나아간다면 뉴욕 자이언츠의 디펜스가 저는 충분히 이 승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픽은 자이언츠 플러스 2.0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경기도 디비전 라이벌 경기인데요. 바로 LA 램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 이 두 팀 간의 경기,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든 이 경기로 유명하기도 한데, 현재 LA 램스의 경우에는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푸카 나쿠아라는 정말 걸출한 리시버가 부상이고, 또 뭐 아빌라, 그리고 이들의 노트붐, 태클, 뭐 가드, 뭐 다 부상이에요. 결국 부상자가 너무나도 많은, 그것도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 많은 램스 입장에서 이 카디널스보다 좀 더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카디널스가 홈에서 마이너스 1.0이라는 페이보릿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번 주 경기만 봤을 때는 분명 션 맥베이 감독과 이 매튜 스태포드라는 쿼터백이 있는 한 램스는 뭐 부상이든 뭐든 상관없이 분명히 충분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애리조나 카디널스라는 팀을 상대함에 있어서 이 팀은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팀이에요. 카일러 머레리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뛰면서, 그리고 뭐 제임스 코너 막 갑자기 막 30야드 막 달려가고 막 파워런을 또 선보이고, 또 이들의 리시버즈 뭐 마빈 해리슨 주니어가 아쉬운 뭐 1주차 활약을 보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 어디로 뭐 튈지도 모르는 그러한 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카디널스는 저는 믿지는 못하겠어요. 카디널스라는 팀, 뭐 이번 1주차 경기 끝나고 들려왔던 가장 최근 팀 소식이 뭐 카일러 머레이가 나의 임무는, 뭐 나의 쿼터백 임무는 뭐 마빈 해리슨 주니어에게 뭐 30번의 패스를 하는 것이 아니다. 약간 이러한 인터뷰를 했어요. 굳이 왜 이러한 인터뷰를 했는지는 이해가 가진 않지만, 어쨌든 카일러 머레이라는 쿼터백이 아직도 좀 리더로서 무언가 성장했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이지 않나 싶고요. 카일러 머레이라는 쿼터백과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뭐 디펜스 좀 불안한 점,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램스가 좀 더 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믿음이 갑니다. 제 픽은 램스 플러스 1.0입니다. 네, 다음은 이번 주 사실 가장 최고의 매치업이 되었어야 할 경기겠죠. 바로 신시내티 벵갈스와 캔자스 시티 칩스가 이 칩스의 홈 에로우헤드에서 현재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칩스가 뭐 이러한 팀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 6.0이라는 굉장히 큰 현재 페이보릿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신시내티 벵갈스의 입장에서 이들의 1주차는 악몽 같지 않았나, 그리고 신시내티 벵갈스 잭 테일러와 조 버로우는 지난 4년간 이 2주차 경기를 단 한 번도 승리한 적 없는 전형적인 슬로우 스타팅 팀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죠. 저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슬로우 스타팅이라는 것은 그냥 본인들이 이 정신적으로 부족하고 준비가 떨어졌고 그냥 그러한 부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뭐 슈퍼볼 우승을 위해서 3핏을 위해서 1주차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였던 캔자스 시티와 분명히 구별되지 않나 싶어요. 경기 자체는 칩스 입장에서는 만약 벵갈스를 상대로 충분한 패스러쉬를 넣어주고 이 초반에 이들의 오라인이 좀 떨어지고 조버로우 또한 경기력을 되찾기까지 좀 힘들어 할 때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칩스가 의외로 쉽게 이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벵갈스의 조버로우가 계속해서 이 샷건 포메이션에서 이 패스를 성공시키고 패스 성공률이 올라가면서 이들의 리시버진이 뭐 야드 애프터 캐치도 충분히 따내고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이번 경기도
충분히 박빙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경기는 어쨌든 벵갈스와 칩스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항상 이 원 포지션 차이로 경기가 끝났을 만큼, 그리고 벵갈스도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현재 팀 상황만 봤을 때 분명히 칩스가 우세한 건 사실이지만 벵갈스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 두 팀의 이 라이벌리가 굉장히 심한 두 팀인 만큼 이 벵갈스가 오히려 칩스와의 두 번째 주 경기 덕분에 좀 더 빨리 슬로우 스타팅을 끊고 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벵갈스 플러스 6.0이고요. 자말 체이스의 빅 경기가 좀 예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덴버 브론코스. 이 경기도 사실 굉장히 재밌어야 할 경기인데요. 스틸러스가 원정에서 마이너스 2.5로 현재 페이보릿인 상황입니다. 먼저 이 경기는 스틸러스의 주전 쿼터백인 러셀 윌슨이 친정팀인 덴버 브론코스를 방문해서 야유를 받고 이러한 스토리가 기대가 됐는데, 러셀 윌슨이 부상으로 저스틴 필즈가 현재 2주차 경기도 주전으로 현재 뛸 가능성이 거의 한 8, 90%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스틴 필즈가 어쨌든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두 팀의 경기는 아마 이 두 팀의 목표는 결국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득점을 하자. 만약에 필드골이 되었든 터치다운이 되었든 두 팀 모두 득점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상대팀은 이 리드를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리드를 당하게 됐을 때 덴버 브론코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 두 팀 모두 굉장히 떨어지는 팀입니다. 역전을 하기 굉장히 힘든 오펜스를 가지고 있고, 물론 디펜스를 통해서 몇 번의 기회를 가지고 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모두 이 펀트로 연결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 지키는 데 강한 팀이지만 반면에 그것을 뒤집는 데는 약한 두 팀인 만큼 과연 어떤 팀이 먼저 빨리 득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보닉스라는 이 루키 쿼터백 1주차에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디시전 메이킹도 떨어졌고 패스의 정확성 또는 이 포켓에서 나오면서 이 본인의 그런 스로잉 메카닉, 이 핏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봤고 그냥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이 스틸러스의 디펜스는 더욱더 이 막강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보닉스가 과연 이 스틸러스의 디펜스를 뚫어낼 수 있을까? 민카 피츠패트릭이라든지 이 스틸러스의 수비수들에게 또 한 번의 턴오버 대잔치가 어쩌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돼봅니다. 물론 스틸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스틴 필즈가 이끄는 스틸러스의 오펜스, 런게임을 기반으로 하고 이 언더센터 플레이 액션 이런 모습만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분명히 안전하게 공을 운반할 수 있겠지만 스냅 상황에서의 펌블 또는 이 그냥 저스틴 필즈 스크램블 하다가 펌블, 이런 볼 시큐리티라는 측면에서는 저스틴 필즈와 이들의 오펜스 분명히 불안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결국 경기 초반에 두 팀 모두 이 상대팀 진영에서 디펜스 턴오버가 어떻게 나오느냐 라는 것이 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고, 제 픽은 스틸러스 마이너스 2.5입니다. 저번 주 의견과 동일하지만 보닉스라는 이 루키 쿼터백이 과연 스틸러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저는 예상이 잘 되지 않고요. 스틸러스가 이번에도 디펜스의 힘을 통해서 경기를 잡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이번 주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입니다. 시카고 베어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홈에서 텍산스가 마이너스 6.5로 페이보릿인 상황인데요. 일단 텍산스의 입장에서 CJ 스트라우드의 소포머 징크스는 없다 라는 것을 1주차부터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반면 시카고 베어스는 이 디펜스와 스페셜팀의 힘으로 이 팀 차원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케일러 윌리엄스와 이들의 오펜스 나아갈 부분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 시카고 베어스의 오라인진이 과연 텍산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케일럽을 잘 지켜줄 수 있을지, 그리고 허둥지둥 되는 그런 프레셔 상황 속에서 케일럽의 디시전 메이킹, 저는 좀 턴오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텍산스 마이너스 6.5이고요.
CJ 스트라우드를 앞세운 이 텍산스가 이 차곡차곡 점수를 득점하면서 케일런 윌리엄스 또한 뭐 한두 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긴 하겠지만 경기는 이미 끝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픽은 텍산스입니다. 네, 이번 주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 마지막 경기는 애틀란타 팔콘스와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맞붙는데요. 이글스의 홈에서 마이너스 6.5로 이글스가 페이보릿인 현재 상황. 먼저 애틀란타 팔콘스의 경우에도 사실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얘기와 비슷해요. 컬크 커즌스라는 쿼터백을 두고 이 잭 로빈슨 오펜시브 플레이 콜러는 이 저번 주 1주차에서 스냅의 90%를 샷건, 피스톨 포메이션을 펼쳤습니다. 아니, 컬크 커즌스라는 쿼터백은 워싱턴 커맨더스에서 카이 셔난, 션 맥베이, 그리고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에서 케빈 오코넬, 이 코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전형적인 언더센터, 플레이 액션 타입의 쿼터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커리어 내내 그러한 모습 플레이들을 펼쳤던 쿼터백을 두고 아니 스냅의 90%를 건 포메이션? 피스톨 포메이션? 이거는 갑자기 그것도 나이가 35인데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한테 너 갑자기 이거 해라.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당연히 이게 먹혀들지가 않는 거죠. 결국 애틀란타 팔콘스의 오펜스는 저번 주 이 과도한 그런 부담으로 또 한번 실패를 하면서 이번 주 이들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좀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글스를 상대로는 좀 더 뭐 언더센터에서 플레이를 펼치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글스의 디펜스 뭐 만만치 않습니다. 빅 판지오 코치 저번 주 제로 블리츠를 진짜 한 스냅의 20%? 그 정도 가까이 소화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성도 보이고 또 레드존에서는 특유의 그 존 커버리지를 통해서 촘촘하게 만들면서 조던 러브가 필드골만 차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나 아직 살아있다 그런 노련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애틀란타 팔콘스와 이 커즌스에게 상당히 좀 어려운 상대이지 않을까 싶고 이글스가 자랑하는 이들의 디펜시브 태클을 통해 커즌스를 포켓 안에서 이 압박하고 뭐 스텝업하지 만들고 좋지 않은 패싱을 지속적으로 연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이글스의 오펜스는 이 팔콘스의 디펜스를 좀 쉽게 어쩌면 공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글스는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오케이, 우리 그냥 스프레드 오펜스 펼치면 돼. 세쿠안 바클리 있고 젤런 헐치 있어요. 박스에서 디펜스의 수가 적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러싱하면 돼요. 상대 이 엣지 러셔를 뭐 키플레이어로 삼고 그냥 세컨 바클리에게 주던지 아니면 젤런 헐치가 뛰면 됩니다. 박스가 동률이면. 만약 박스가 더 많아요. 뭐 에임맨 인더 박스예요. 그러면 오케이, AJ 브라운 너만 믿어. 디반테 스미스 너만 믿어. 그냥 패싱하면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고 뭐 거기에 더해서 뭐 스크린 RPO라든지 계속해서 모션도 활용하고 하면서 이 전형적인 이 젤런 헐츠가 대학 시절 경험해왔고 즐겨왔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타입의 오펜스를 이번 1주차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팔콘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단순히 이 넘버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디펜스 탤런트가 상대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팔콘스의 디펜스, 이글스의 오펜스보다 분명 더 좋지 않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글스가 이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 분명히 부담이 있는 경기이긴 하지만 이 홈에서 팔콘스의 이 실수들을 잡아먹으면서 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픽은 이글스 마이너스 6.5입니다. 네, 이번 2주차 스프레드 픽들도 다 꼽아봤는데요. 일단 저는 이 1주차에 봤던 이 경기들을 베이스로 해서 2주차에 저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또 그 팀에 대한 뭐 의견도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 2주차 경기 뭐 앞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남아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번 주 탑 3 픽은 댈러스 카우보이스 마이너스 6.0 그리고 인디애나 콜츠 마이너스 3.0 그리고 뉴욕 자이언츠 플러스 2.0입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명절 잘 보내시고 그리고 재밌는 풋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I'm very different than your parents because your parents don't want you to fail and they don't want you to be uncomfortable. They do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make sure you don't feel the pain that they felt growing up. And it's probably the biggest mistake because they're going to fail. I tell them I love you enough to allow you to fail. I do. I love you enough to allow you to hurt. I love you enough for you to have a bad game or bad month or even a bad season. Because if you're trying to get to the next level, you're going to have those days. And if you can't operate in that space, then you're not going to be at that next level. And that's not just basketball, that's just anything. You're going to have bad days that you're going to have to just fight through because the competition is waiting. They're waiting for you to fail so they can scoop in and take your raise or take your space. And that's what I try to prepare our players for.